전략적 투자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략적 투자 2강 이번 시간에는 전략적 투자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전략적 투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제휴란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것이다. 그죠? 이럴 경우에 서로가 보완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서로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서로가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되는 거죠. alliance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판매를 잘하는 기업이 있고 제조를 잘하는 기업이 있다. 이 두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했을 때는 굉장히 fantastic하죠. 왜 그러냐? 판매를 잘하는 기업에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high quality, 그리고 fast lead time, 그러니까 높은 품질과 빠른 납기의 제품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의 어떤 우월성을 가진 그런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한다면은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판매로 인한 이득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건설업은 결국은 뭐 집을 짓지만 판매회사는 또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건설업과 판매회사가 서로의 노하우를 갖다가 공유한다면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윈윈할 수 있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점은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이제 수평적인 제휴.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가 수평적 제휴가 있고 수직적 제휴가 있습니다. 그럼 수평적 제휴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수평적 제휴는 일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하는 동종의 업종입니다. 동종의 업종 간의 전략적 제휴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수평적 제휴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의 이득이 있다. 수평적, 즉 동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전략적 제휴를 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 규모의 경제는 그럼 뭘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하냐? 자, 이런 겁니다. 규모의 경제란 것은 demand, 즉 수요가 증가했을 때 코스트의 투여 없이 이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고객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저 공장 같은 데는 양이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그 공장이 갖고 있는 때로는 capacity, 즉 생산 능력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공장은 별 수 없이 또 다른 공장을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고객은 늘었지만 또 다른 공장을 증설하면서 들어가는 코스트는 결국 어디로 가면 아까 앞전 시간에 얘기했죠. 자, 기업의 코스트는 그대로 어디에 증가됩니까? 상품, 즉 고객의 비용, 고객의 가격, 고객이 구입하는 가격에 다 증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기업은 내가 커스터머들이 많아서 좋은데, 증가해서 좋은데 결국은 내가 이것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또 증설을 위한 코스트, 즉 비용을 더 씀으로써 결국은 뭡니까? 원가가 올라가게 되죠.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원가라는 것은 뭡니까? 자, 제조 원가, 총 매출에서 원가, 즉 코스트를 빼면 그게 프로핏인데요. 그 프로핏이 결국 뭡니까? 고객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핏은 예전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을 수도 있겠죠. 조금 증가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이 는 만큼 나의 이득이 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자, 예를 들면 나와 경쟁 관계가 있는 제조업체가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초코파이를 만드는 회사를 합시다. O 초코파이하고 L 초코파이가 있어요. 자, O 초코파이에서는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확 늘어버렸어요.
더. 그런데 L 초코파이에는 공장은 억수로 커요. 공장은 억수로 큰데 생산량은 그 공장의 뭐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해요. 자, 그럼 이럴 때 수평적인 관계, 동종의 업체 간에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O 초코파이에서 L 초코파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 저 공장 놀고 계시죠? 그럼 우리 거 만들으세요.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판매되는 거는 무조건 반반씩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O 초코파이는 왜 이런 제안을 하냐? 공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L 초코파이와 전략적 제휴에서 L 초코파이에서 자기 주문을 소화하게 한다면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추가적인 정설 없이 수요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고요. 그 수요의 흡수는 전략적 제휴를 했을 때 새로 짓는 것보다 고객이 증가한 만큼 더 이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 초코파이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나만 오는 이 capacity, 이 공간을 가지고 O 초코파이와 전략적 제휴를 함으로써 나의 이득을 또 profit을 increase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서로서로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수평적인, 자, 이걸 갖다가 horizontal alliance다. 이렇게 수평적인 제휴, 즉 horizontal effect. 그러니까 수평적 효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이제 그 vertical이라는 우리가 vertical. 자, vertical effect는 수직적인 alliance는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가 vertical이라는 것은 뭐냐면 backward and forward입니다. backward, 나를 중심으로. 내가 first입니다. 내가 first고 어떤 기업이든 나의 backward, 그 다음에 forward. 나의 backward는 뭡니까? 내 뒤에서 나에게 공급하는 자, 그 나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자. 나의 forward는 뭡니까? 그래서 내가 생산업자라면 내가 생산하고 그 다음으로 가는 단계죠. 그게 뭡니까? 판매죠. 판매 유통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커스텀 서비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AS나. 자, 이런 업체들이 서로가 제휴를 맺은다면 나는 매니팩처링은 잘해요. 나는 제조는 잘하지만 내가 어떤 부품에 대한 거, 내 뒤에 있는 부품에 대한,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판매하는 거, 이 부분은 내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버리컬한 alliance가 일어났을 때는 결국 어떻답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를 해서 이득을 더 배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앞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R&D에서 필요한 막대한 비용들,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R&D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중에 좋지 않았을 때의 그 데미지를 혼자서만 그거를 떠안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불이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죠? 이거를 적과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거죠. 그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위험 분산이죠. 그 다음에 기술 표준, 앞전에 말씀드렸죠. 반복되지만 어떤 기술 표준이, 자, 저 나라에서 요구하는 기술 표준, 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기술 표준이 있습니다. 기술 표준이라는 것은 그 기술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일단 뭡니까? 반입이 안 되는 거죠. 그 나라로.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혼자서, 자, 저 나라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애플입니다. 애플. 나는 삼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미국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애플하고 경쟁 관계를 해가지고, 보기 싫다. 저놈들하고 얘기하기 싫어. 하면서 내가 가가지고 내가 혼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코스트 다 쓰죠. 돈 다 쓰죠. 그러니까 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애플하고 내가 내 한국에 대한 프로토콜, 그에 대한 표준, 스탠더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그거 싹 바꿔버리면 내가 여러 사람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내 적과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거죠. 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뭡니까? 표준에 쉽게 접근하고 서로서로 나는 너희 땅에서, 너는 우리 땅에서 서로서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국은 뭐냐? 그건 이제 표준에 이제 표준화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두 사람 간에 표준을 선점해버린 거죠. 자, 우리가 여러 개에서 CDMA 방식으로 하자. 통신 어떤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하자 했으면
우리가 그냥 주도를 해버리는 거죠. 적과 같이. 그래서 그걸 하면 그 다음 들어오는 후발주자들도 모두 다 그게 따를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하든 또는 뭐냐 그걸 독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엔트런트들이 들어와도 그걸 사용할 수 없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주파수도 결국 뭡니까? 주파수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파수대를 모두 사용 가능한 주파수대를 모두 다 나의 적과 같이 점유해버리면은 새로운 엔트런트들이 거기 들어왔을 때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기술 표준화 경쟁에서 우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라이언스를 한다. 이런 점이 있겠죠. 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strategic alliance의 advantage를 하면요. 그러면 disadvantage는 뭐냐? disadvantage. 즉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그 좀 단점은 뭐냐 이거죠. 단점은 자, 어쨌든 간에 서로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업상의 비밀이 서로 커먼시어가 되는 겁니다. 공유되는 겁니다. 공유. 그러면 공유되면은 내가 자, 우위란 것은 뭡니까? 우위. 어드밴티지란 것은 뭡니까? 어드밴티지. 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오너십 어드밴티지를 합니다. 스페시픽 어드밴티지. 우리만의 경쟁력이죠. 우리만의 경쟁력.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너십 어드밴티지 또는 스페시픽 어드밴티지를 하는데요. 그게 그 오너십 어드밴티지가 유지가 됩니까? 저놈이 내 거 알고 내가 저놈 거 아는데 안 되죠. 그런 단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래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엔트런트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는 서로를 공유하고 어떤 마켓을 메인테넌스 유지할 수는 있어요. 유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돼? 내가 거기서 프라미넌트 하기는 내가 뛰어나거나 또는 어드밴티지를 갖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 Because 왜냐하면 we share co-competence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뭘 하기 때문에 핵심 역량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less competitive 합니다. less competitive. 뭐 어떻게? 경쟁력이 줄어드는 거죠. 경쟁력이.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냐 단점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거냐? 자, 아까 그 수평적인 거 보세요. 자, 버리컬한 거는 그러니까 파트가 나눠져 있고 원래 얼라이언스는 원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죠. 버리컬 얼라이언스가 맞습니다. 자, 판매 회사가 제조 회사하고 얼라이언스 하는 것 또는 판매 회사가 제조 회사가 서비스 회사하고 얼라이언스 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complementary alliance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적인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alliance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horizontal한 것, 수평적인 것은 판매하는 회사들이 똑같이 했다. 아니면 manufacturing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제조하는 회사. 아까 O 파이하고 L 파이하고 야, 내가 더 많이 했다. 네가 더 많이 했다. 똑같으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공치사가 어떤 놈이 더 잘했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무엇은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누가 더 많이 누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자, 내가 50했으면 네가 50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같은 능력을 가진 동종 업체에서는 서로가 자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있습니까? 결국 뭡니까? 어떤 디바이드 할 때요. 뭔가를 이득을 프로핏을 디바이드 할 때, 디비데이션 할 때요. 그 어떤 그게 없어요. 뭔가가 뭐 분쟁이 그게 컨플릭트가 생깁니다. 왜? 서로가 잘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뭡니까? 그게 오래 못 가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 비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얼라이언스를 할 때는요. 얼라이언스가 야, 네 하자, 내 하자 뭐 이거 해 가지고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얼라이언스가. 얼라이언스는 very urgent 하죠. very urgent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인데요. 근데 even urgent. 그러나 비록 urgent 하지만 takes more time for 뭡니까? coordination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coordination, 그러니까 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consuming 되는 겁니다.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consuming 될 때는 계속적으로 뭐 traveling 하면서
컨퍼런스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게 전부 비용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뭐 나누는 것 보면서 역할 분담이 없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략적 제휴, 그러니까 그 얼라이언스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증가가 합니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네 집 내 집이 없어요. 네 집 내 집. 옛날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기 전에는 전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하고 딱 이게 자기 나름대로 관세도 다 틀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기분 나쁘면 관세 올려도 누가 뭘 할 놈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1995년에 WTO가 됐죠. 그죠? WTO가 됐습니다. WTO라는 게 결국 뭡니까? 자유무역 해라. 자유무역 해라. 자, 네가 좋아하는 나라 어디야? 네가 좋아하는 나라 어디야?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데. 나 영국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하고는 관계 별로 안 좋은데, 뭐 굳이 좋다 하면 내가 독일하고 관계 좋다, 미안합니다. 독일하고 관계 좋다 하자. 독일하고 영국도 관계가 안 좋죠. 자, 어쨌든 간에 프랑스하고는 더 안 좋죠. 왜? 2차 대전 수도가 함락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은 상대적으로 섬나라였기 때문에 별로 피해가 크게 없었어요. 왜? 섬나라는 크게 침공을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영국하고 관계가 좋은 나라는 크게 많이 없어요. 사실 어쨌든 간에 뭐 영국 사람들 들으면 화낼지 몰라도. 그러면 이제 내 저 나라하고 좋다. 뭐 어떤 나라하고 좋다 합시다. 그러면은 야, 너 좋은데 너희들 무역할 때는 서로 많이 봐주네. 그러면 너희들 관세를 너는 좋아하는 나라하고 관세 부과 안 하네. WTO의 목적이 그겁니다. 네가 제일 대우를 잘해주는 나라처럼 다른 나라 똑같이 대우해주라. 똑같이 일률적으로. 네가 그 관세율을 1%를 하든 5%를 하든 4%를 하든 좋은데 네가 제일 혜택을 주는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차별 없이 해주라. 이것이 바로 WTO의 자유무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마다 관세율은 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관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각 나라에 대해서는요. 물품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가 있죠. 관세율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어떤 걸 하나를 정했으면 그 나라에서 똑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타국,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은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과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찌해야 됐습니까? 거기에 대항해야 되죠. 대항해서. 옛날처럼 내가 어떤 보호무역이나 파격의 장벽을, 물론 최근에 보호무역 정세를 어떤 경향이 굉장히 그걸 노골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될 수가 있는 그 개연성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WTO의 체제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고요. 또한 이제 WTO에서 더 한 발짝 스텝 어헤드 해가지고 지금 뭐입니까? FTA. 그죠? 점점점 뭡니까? 더 친한 사람끼리. 이게 사실은 WTO의 근본적인 평등한 세국대의 자유무역 협정을 거슬리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역 전환 효과에 의해서 FTA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 친한 놈들끼리는 더 좋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 자,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뭡니까? 적과의 동침을 해서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자기 시장에 대한 침입을 갖다가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화 되고 또한 이제 어떤 지역 경제가 통합화됨으로써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통합화는 우리가 소위 하는 메가 FTA, 자, 뭐 여기서 EU라든지 요즘 최근에 있은 아세안이라든지 RCEP이라든지 TPP라든지 뭐 많죠, 그죠? 멀코스라든지 그 다음에 USMCA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지역 간의 어떤 지역 통합. 그것이 이제 지역 통합이 원래 나라와 나라 예를 들면 FTA를 하지만 큰 나라들끼리 한꺼번에 같이 할 때는 우리가 이걸 메가 FTA라는 그 대표적인 게 EU고,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좀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비가 또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하니까 이에 대한 위험을 갖다 분산시키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자,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나 만든다 해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들, 즉 인지 기술들, 그죠? 인지 기술들, 그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단지 기억만, 즉 어떤 메모리만 하는 디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겠습니까? 스마트폰에서 뭘 저장하는 역할도 있고 휴대폰을 거는 역할도 있지만 카메라, 그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입니까? 음성 인식, 녹음 기능. 이게 전부 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오감, 자 눈으로 본 거, 그다음에 들은 거, 심지어 막까지, 뭐 당도 측정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휴대폰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하이테크다 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자 찍는 것, 딱 빛이 들어온다. 자 빛을 들어오는 이 빛을 어떻게 딱 컨버전 해가지고 바꾸어서 그거를 갖다가 뭐 데이터로 저장하는 기술, 그것이 시스템 반도체죠. 자 그게 역시 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겁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듣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소리에 민감한 것을 시스템 그 데이터로 잘 전환시키는 애플이 그렇다. 그럼 서로 공유해야죠. 그리고 서로의 부분들에 대해서 뭡니까? 서로 그 장점이 있는 회사가 있다. 뭐 샤오미가 우리 삼성처럼 뭐 잘하는 게 있다. 그럼 그 서로 공동 투자하는 거죠. 왜 혼자 있을 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다음 연도의 추세가 뭐 오디오보다는 카메라다. 이러면 쫄딱 망해버리죠. 그럼 그런 위험을 분산해야죠. 또 기술이 하이테크로 가고, 그죠? 그럴 때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각계의 어떤 기업들, 나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공유하거나 제휴함으로써 더 하이테크의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생산해내고 거기서 더 큰 경쟁력과 기술 발전을 가지고 온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전략적 제휴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